안녕하세요. 하루하루를 정비하는 남자 인생정비입니다. 여러분은 성장합니다. 그걸 진심으로 애타게 원했기 때문이죠. 오늘은 조금 색다른 이야기 해볼까 합니다. 정비 기술이나 노하우가 아닌 제가 매일 실천하고 있는 아침 루틴, 바로 미라클 모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제는 정말 피곤했어요. 하루를 마치고 돌아와 눈을 감자마자 곧 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평소보다 2시간이나 더 자버렸습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이미 시간이 빠듯했습니다. 루틴을 지킬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머릿속에 스쳤지만 저는 그 순간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오늘이 하루를 놓치면 지금까지 쌓아온 21일의 노력이 무너지는 거야. 오늘은 미라클 모닝 22일째 되는 날입니다. 그 하루를 무너뜨리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선택했습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도 우선해서 책을 집어들었습니다. 그게 10분이든 5분이든 상관없었습니다. 내가 만든 이 루틴을 내 손으로 지켜내는 것, 그게 오늘의 최우선이었죠. 이렇게 생각해보고 행동할 수 있었던 데에는 사실 제게 큰 영향을 준 유튜브 채널이 있습니다. 바로 하와이 대저택이라는 채널인데요. 정말 존경하고 전달력도 강하고 말도 정말 잘하시고 보는 내내 감탄하게 됩니다. 한두 가지 배울 점이 아니라 매번 영상마다 느끼는 게 달라요. 그래서 저도 그분처럼 생각해보고, 사고해보고, 따라해보고, 실천해보고, 결국은 실현해보려고 합니다. 정말 멋지고 부러운 분입니다. 마인드셋, 미라클 모닝, 그리고 좋은 하루를 위한 좋은 마음가짐을 늘 전해주시는 채널입니다. 저도 그렇게 되고 싶습니다. 그 진심을 저만의 방식으로 매일 쌓아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비몽사몽한 아침이었지만 그 짧은 독서 시간 하나가 다시 저를 정비해 주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 쉬고 싶다, 그만두고 싶다, 그런 마음 드셨나요? 그럴 때마다 저도 묻습니다. 이걸 포기하면 후회하지 않을까? 후회가 싫다면 조금만 더 해보세요. 그 작은 선택 하나가 당신을 다른 방향으로 이끌어 줄지도 모릅니다. 오늘도 그렇게 저는 제 하루를 정비해겠습니다. 지금부터 독서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미친 아이디어는 말에서 나온다. 이제 곧 책이 끝나가는데요. 한번 책을 읽어보겠습니다. 데릭 서비스가 언급한 두 번째 사람의 중요성. 뮤지션 또는 기업가로 소개되는 데릭 시버스. 데릭 시버스가 TED 강연에서 어떻게 사회운동을 시작하는가 라는 주제로 발표한 유명한 프레젠테이션이 있습니다. NHK의 프로그램 슈퍼 프레젠테이션에서도 반영되었으므로 알고 계신 분도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이 프레젠테이션에서 한 영상이 소개되는데 영상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언덕 중턱에 자리한 넓은 잔디밭에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앉아 3355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한 남성이 겉옷을 훌러덩 벗은 채 기묘한 춤을 추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한참 동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누구도 신경을 쓰지 않았거나 이상한 사람이라며 못 본 척 했다거나 일부러 주목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황당해야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한 사람에 의해 상황이 뒤바뀝니다. 팬티바람으로 춤추는 남성 옆으로 다가와 이상한 동작을 따라하며 함께 춤추는 사람이 나타난 것입니다. 게다가 왠지 매우 즐거워 보입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이 팬티바람에 남성 옆에서 함께 춤을 추는 사람에 의해 상황이 완전히 달라진 겁니다. 또 한 사람, 점점 춤을 따라하는 사람이 늘어나고 방금까지 못 본 척하던 사람까지 합세했습니다. 그리고 이 춤추는 사람들의 집단을 멀리서 보고만 있었던 사람들도 달려와 참석해야 했습니다. 마지막에는 화면에 비친 모든 사람이 춤을 추고 있는 모습으로 영상은 끝납니다. 어느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된 기묘한 춤이 순식간에 퍼져서 모두가 참여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짧은 시간에 벌어진 일을 소개하면서 데릭 시버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가장 큰 교훈은 리더십이 과대평가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물론 팬티바람으로 남성이 최초였습니다. 그에게는 공적이 있지요. 하지만 한 미치광이를 리더로 바꾼 것은 최초의 팔로워였습니다. 그의 말처럼 모두가 못 본 척하고 있을 때 그의 춤을 즐겁게 따라하기 시작한 최초의 팔로워가 없었다면 이런 상황은 벌어지지 않았으리라 생각합니다. 이 사례는 아이디어를 실행하고 넓혀 나가는데 매우 참고가 됩니다. 아이디어를 무작정 넓혀가는 것이 아니라 먼저 최초의 팔로워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바꿔 말하면 동료를 만들기 위해 아이디어를 어떻게 전달할 것인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위 영상 사례와 같이 최초의 팔로워를 획득하기 위한 전달할 아이디어를 생각해 나가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처음부터 모두 많이를 지향하기보다도 첫 번째 팔로워를 획득하는 것에 주력한다라는 관점입니다. 마케팅에서 흔히 말하는 바와 같이 모두라는 사용자는 없습니다. 한 사람으로 범위를 좁히면 모두에게 닿지 않는 것은 아닐까 싶어 우려되기도 하겠지만 한 사람에게조차 닿지 못하는 전달 방법으로는 누구의 마음도 붙잡을 수 없습니다. 반대로 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으면 그 사람에게 공감하는 사람들에게도 저절로 펴져나갑니다. 그런 최초의 팔로워를 위해 어떻게 아이디어를 공유할지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아이디어 공유에서 중요한 점은 응원받고 있다를 목표에 두는 것. 그렇다면 어떻게 아이디어를 공유하면 될까요? 흔히 누군가에게 뭔가를 전달할 때는 이해, 수긍, 공감의 3단계가 있다고 합니다. 타인과의 커뮤니케이션에서는 이해만으로 끝내기보다 수긍, 나아가 공감을 지향하자는 말입니다. 1단계 이해. 아이디어의 내용이 잘 전해져 이해가 된다. 2단계 수긍. 아이디어의 내용을 옳다고 인정한다. 3단계 공감. 아이디어나 그 대처에 공감할 수 있다. 이처럼 전달되는 심도와 같은 것이 있어 이해나 수긍으로 끝내지 말고 공감으로 목표로 삼자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매우 이해하기 쉽지만 저는 조금 달리 이해하고 있습니다. 타인에게 전달할 때의 3단계. 이해, 수긍, 공감. 먼저 무엇을 위해 아이디어를 공유할 것인지를 생각하면 그 목표는 응원받는 것이라는 말로 집약됩니다. 그리고 그 응원받는 것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라면 그 수단은 무엇이든 가능합니다. 이해해서 순차적으로 진행해도 되고 처음부터 공감을 얻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렇다면 왜 응원받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 할까요? 그 이유는 응원받는 것이 아이디어 실현을 위해서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프레젠테이션이 진행되는 자리를 상상해 보세요. 아이디어를 누군가에게 전달하는 프레젠테이션이 이루어지는 자리에서 듣는 사람의 반응은 크게 두 가지로 갈립니다. 하나는 논점의 모순이나 부족한 점을 지적하는 반응, 또 하나는 이렇게 하면 좋아지지 않겠냐고 응원하는 반응으로 그러한 응원을 통해 잇따라 건설적인 아이디어가 더해집니다. 발표 내용에 따라 반응의 차이가 나타나는 것은 당연하지만 비슷한 아이디어라도 전자와 후자로 반응이 나뉩니다. 아이디어를 실현할 때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두말할 필요 없습니다. 저는 듣는 사람이 무심코 응원하고 싶어지는 후자와 같은 아이디어 전달 방식을 어떻게 하면 만들어 갈 수 있을지 항상 생각해 왔습니다. 왜냐하면 상세한 사업 계획이나 완벽한 기획서를 만들기보다 응원받는 것을 만들 수 있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 왔기 때문입니다. 사람 중에도 응원받는 사람과 응원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기업이나 브랜드도 응원받는 브랜드와 응원받지 못하는 브랜드가 있습니다. 아이디어도 사람도 기업도 사실 근본적인 것은 같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거티브 체크에서 벗어나 연달아 협력자가 나타나서 아이디어가 더해져가는 응원받는 상황이 되는데 필요한 것을 생각해 나가면 좋겠습니다. 응원받기 위한 아이디어 전달 기술 1. 사고 과정을 그대로 전달하기. 먼저 아이디어를 전달하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광고 대행사에서 크리에이티브 직무를 맡고 있을 때 팀원 각자가 아이디어를 가지고 모이는 일이 많았습니다. TVCF 광고나 캐치프레이즈를 생각하는 것에서부터 프로모션 아이디어, 입소문을 겨냥한 기획이나 PR에 이르기까지 크리에이티브 디렉터가 내준 숙제를 가지고 모여서 서로 발표하는 회의를 열고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여러 차례 언급했습니다. 업무 규모가 클 때는 플래너 수도 5명이나 되고 다른 사람의 아이디어를 들을 기회도 많았습니다. 당시 선배를 포함한 동료들 가운데 안건이 채택되는 경우가 특히나 많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안건을 축으로 삼아 아이디어를 부풀려 가보죠. 라거나 이를 토대로 프레젠테이션을 진행해 봅시다. 라는 식으로 아이디어가 채택되는 일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어떤 특별함이 있는지 주의 깊게 봤습니다. 그랬더니 기획 자체가 좋은 건 당연하고 발표 방법에도 남다른 노력이 엿보였습니다. 그가 실천했던 방법은 사고 과정을 그대로 전달하는 일이었습니다. 아이디어를 떠올릴 때 기본적으로 갑자기 생각이 번뜩 떠올렸다는 사람은 적습니다. 보통은 전제 조건이나 문제 정리, 과제 설정에서부터 생각해 나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때 머릿속에서 진행한 사고 과정을 그대로 말하면
남에게 이해받기가 쉬워집니다. 이렇게 생각해서 이런 아이디어에 이르렀습니다만 이런 이유로 이 아이디어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러한 가설을 세워 라는 식으로 자신이 생각한 사고 과정을 순차적으로 말하는 것이 느끼는 바나 입장이 서로 다른 바는 사람을 수긍하게 만드는 비결인 듯합니다. 게다가 이 방법의 부차적 효과로는 팀이나 동료와 아이디어를 만들 때 도움이 되는 정보가 포함된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면 이 방향으로 아이디어를 깊이 파고들어 봐도 이런 벽에 부딪힌다 라는 점을 공유하는 것은 다른 팀원의 시간을 절약해 줍니다. 또한 사고 과정을 말하는 가운데 다른 사람의 새로운 아이디어의 원천이 되는 발상축을 발견해 주기도 합니다. 응원받기 위한 아이디어 전달 기술, 이 추상, 구체의 순서로 말하기. 비즈니스 현장에서는 구체적 사고력과 추상력 사고력 양쪽 모두가 중요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처음에 타인에게 무언가를 전달할 때는 먼저 추상적이라는 점이 요구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다만 아이디어를 공유할 때 중요한 것은 추상적 개념만이 아니라 거기에 구체성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해하기 쉽게 말하면 추상, 구체의 순서로 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험 삼아 Q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추상만으로 구성. 주식회사 Q는 브랜드 컨설팅 회사입니다. 구체만으로 구성. 주식회사 Q는 광고 제작과 마케팅 컨설팅을 및 콘텐츠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추상과 구체로 구성. 주식회사 Q는 브랜드 컨설팅 회사입니다. 광고 제작과 마케팅 컨설팅, 그리고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이런 추상과 구체 양쪽으로 구성해서 설명하니 훨씬 잘 전달됩니다. 이를 아이디어 전달 방법으로 만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앞서 소개했던 인구 가소화로 인해 고민하는 생각에 사람을 끌어모으는 방법이라는 주제로 작성해 볼까요? 처음부터 추상과 구체의 조합으로 구성한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추상과 구체로 구성, 과제 탐구형 산촌 유학 시행, 산촌 유학을, 추상과 구체로 구성, 과제 탐구형 산촌 유학 시행, 산촌 유학을 온 고등학생에게는 마을에서 살기 시작함과 동시에 마을 이장으로부터 마을의 과제가 하나 주어진다. 예를 들면 마을에서 생산하는 유자를 이용한 특산품을 개발하여 마을의 경제를 풍요롭게 한다고 하는 쉽지 않은 과제로 고등학교에는 마을 이장, 농가, 식품가공업, 학교 선생님 등이 서포터로 따라붙어 과제 해결을 위해 최소 1년간 함께 진행한다. 이 문장에서는 구체를 2단계로 나누어 쓰고 있습니다. 마을 이장으로부터 한 가지 과제가 제시된다는 점과 그 과제 내용에 대한 예를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자라는 예가 있음으로써 사과를 이용한 마을을 일으키기라는 과제가 있을 수도 있고 전통 예능을 이용한 마을 살리기라는 과제가 있을 수도 있다는 식으로 이미지가 멋대로 부풀어 가도록 합니다. 이처럼 구체를 넣을 때는 빙산의 일각이기는 해도 그 방사는 빙산의 일각인 예를 들면 에 의해 그 밖에도 얼마나 많은 것이 있을까 하는 이 이미지가 부풀어가는 것을 상상하면서 이야기를 구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에서 추상만으로 구성과 구체만으로 구성, 추상과 구체로 구성이라는 게 정말 심오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오늘은 책을 여기까지 읽고 제 의견을 잠깐 이야기한 다음에 마칠 생각입니다. 제가 오늘 잠을 많이 자가지고 시간이 촉박해서 할 수 있는 우선순위에 있는 일들을 먼저 하나하나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독서 루틴에 대해서 말 그대로 제가 지켜오고 있는 루틴이기 때문에 이걸 깨면 제가 정말 후회스러울 것 같아서 하루하루 꾸준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제가 아침에 시행하고 있는 이 미라클 모닝은 아침에 그냥 일어나서 이 하와이 대저택이라는 채널을 틀어서 영상을 보며 몸을 한번 풀고 이제 유튜브 촬영을 시작했기 때문에 몸 푼 후에 목도 한번 풀어줍니다. 이렇게 독서를 하기 전에 목을 처음에 풀지 않았었습니다. 이 3월 31일부터 시작을 했지만 이제 목 풀기 시작한 거는 2, 3일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냥 물 많이 마시고 몸 한번 스트레칭하고 이 영상 하와이 대저택 영상을 보면서 잠깐 이제 스트레칭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물 마시고
이제 이 대본도 한번 생각해보고 이 유튜브 채널을 어떻게 운영해야 될지 생각도 한번 해보고 이렇게 독서 루틴을 시작했었는데 이제 오늘은 그게 조금 빨리빨리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추상만으로 구성에 대한 제 생각은 주식회사 Q는 브랜드 컨설팅 회사입니다. 구체만으로 구성. 주식회사 Q는 광고 제작과 마케팅 컨설팅 및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추상과 구체로 구성. 주식회사 Q는 브랜드 컨설팅 회사입니다. 광고 제작과 마케팅 컨설팅, 그리고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지요. 라고 하는 이 말이, 저도 여기서 얘기했던 이처럼 추상과 구체 양쪽으로 구성해서 설명하니 훨씬 잘 전달됩니다라는 말에서 이 전달 방법으로 제가 전달력이 많이 떨어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이 영상을 보면서도 나와 하하이 대주택 채널의 차이가 많이 느껴진다. 그리고 또 제가 전달력이 없다 보니 와이프와 말할 때 제가 말을 해놓고도 나중에는 와이프가 너 그런 말 했냐 그렇게 얘기합니다. 말 그대로 제가 부서가 없다고 해야 될까? 먼저 이 목적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해야 되나? 뭐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제가 막 얼토당토 막 이상한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앞으로 그걸 고치기 위해 하루하루 노력하고 있고요. 이 아이디어와 제 의견 얘기하는 것도 다 똑같다 생각합니다. 제가 얼마나 그 상대방에게 전달력이 강한지, 설득력과 전달력은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저는 말하는 게 제 마음을 전달하기 위해서 얘기하는 건데, 이제 와이프는 내가 너를 설득하기 위해서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다. 이렇게 말을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제 마음은 설득을 하기보다 제 마음을 전달하기 위해, 제 의견을 전달하기 위해 그냥 공감을 받고 싶었던 거겠죠, 아무래도. 네. 그런 부분에서 그냥 제 마음을 알아줬으면 하는, 근데 알아주고는 있습니다. 근데 이제 말로 표현하는 게 서로 서툴다 보니 꾸준히 이렇게 다투기도 하고 재밌는 삶을 이어나가고 있는데요. 그냥 이 책을 보니까 한 번 더 그런 게 생각이 나네요, 아무래도. 너무 제 이야기를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어차피 이게 제 브이로그이기 때문에 직업도 그냥 설명하고 직업에 대한 정보도 공유하고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느낀 점 그리고 이 시청자분들이 함께 그냥 좋은 미라클 모닝 말 그대로 마인드셋 그런 느낌으로 저도 이 루틴을 꾸준히 지키면서 저의 아침을 정말 밝고 활기차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 미라클 모닝을 실천하고 나서 제가 그 일터 카센터에 가서 임하는 태도가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고객과 가족 모두 그냥 사람을 그냥 정말 그 사람의 본연을 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저도 부족한 사람이기 때문에 감정에 이렇게 휘둘릴 수도 있고 아무래도 중심을 못 잡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또 제가 원하는 바가 있었는데 상대방이 그걸 못 해주거나 아니면 전화를 했는데도 나는 이렇게 생각했는데 를 먼저 얘기 안 하는 적도 있고 물론 그냥 바람이 너무 커서 살짝 감정적으로 서로 바뀌는 것 같습니다. 제가 정말 열심히 살고 있다는 이 정비사의 손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런 거 그냥 와이프가 이해해주고 정말 고맙습니다. 제 이야기를 정말 많이 한 것 같아요. 저도 이렇게 어디에서 친구들한테도 부모님한테도 많은 표현을 안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로 그냥 너 그냥 잘하고 있어. 그냥 이런 느낌? 너도 잘하고 있어. 엄마도 잘하고 있고 아빠도 잘하고 있고 뭐 이런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냥 표현의 중요성을 많이 깨닫는 지금 이 시점에서
그냥 진심으로 얘기했다. 내 마음에 있는 거. 그냥 고마우면 고맙다. 사랑하면 사랑한다. 좋아하면 좋아한다. 싫어하면 싫어한다. 라고 정확하게 얘기할 수 있는 제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루하루를 정비하는 남자, 인생정비였습니다.